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책코치입니다. 오늘은 팔 운동을 하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팔이 많이 좋아졌는데 어떤 운동을 통해서 좀 좋아졌는지 운동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헬스장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는 이제 바이셉스 컬, 이런 이두 머신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렇게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두 운동, 팔 운동을 하실 때는, 팔 운동은 원조인트 운동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 팔을 접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팔꿈치를 움직이는 거는 어깨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깨에 개입을 줄이고 이두 운동만 하실 거라면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 운동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을 다 접게 되시면은 이 팔꿈치가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바벨이라고 치면은 이 바벨과 내 몸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맨손일 때는 괜찮지만 무게가 있는 상황에서는 몸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바벨 컬을 하게 되면 완전 올리면 이런 식으로 몸이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이두가 실제적으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깨가 힘을 쓰는 구조가 되어서 하나에서 두 개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실 때 이렇게 설계된 이유도 팔꿈치가 잘 고정되고 그 고정되어 있는 범위까지 이두만 잘 운동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완전 스트레이트 방식이 아니라 약간 한 85도 정도 꺾여 있거든요. 그 이유 자체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이게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려보시면 완전 스트레이트 바벨이 잡힐 만큼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완전 스트레이트 바벨을 잡을 만큼 돌아가시려면은 이렇게 어깨 관절에서 다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손목에서 나오는 각도는 여기가 끝이고 나머지 관절은 이제 어깨 관절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두 운동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 구조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의자 높이는 적절하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팔이 약간 접혀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근데 팔을 다 펴게 되면 이두의 힘은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립을 잡고 나서 팔이 여기 약간 굽혀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팔을 이렇게 접다 보면 일정 부분 지나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패드에서 떨어지려고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 이 구간까지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두의 장력이 유지되는, 팔꿈치가 고정되는 이 구간하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팔꿈치가 펴지려는 이 구간을 지키시면서 반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몸은 고정, 팔이 자꾸 펴지는. 이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클라인 덤벨 컬입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는 이유는 이두는 크게 단두와 장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인클라인 덤벨 컬 자체는 팔의 시작 위치가 아까는 팔이 앞에서 시작했다면 얘는 이 인클라인 경사 구조 때문에 팔의 위치가 내 몸 뒤에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두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랑 팔의 위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인클라인 덤벨 컬은 이러한 구조상 장두를 조금 더 타겟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팔 운동을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이라는 거는 관절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팔도 이렇게 다 접게 되면은 팔꿈치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의 팔은 반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깨 관절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팔의 위치가 여기 있게 되면 무게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몸이 뒤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몸이 뒤로 넘어가면 이 팔꿈치가 좀 더 앞으로 빠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두가 힘을 못 쓰는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 자체가 근육은 가장 짧아지거나 가장 늘어난 위치에서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바구니 같은 것들을 들고 갈 때도 팔이 다 펴져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이두가 힘을 쓸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전환이 힘을 쓰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하실 때도 주의하실 때는 팔을 다 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늘려버리면은 이두의 힘이 풀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두 개로 이어나가는, 말 그대로 근육의 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TUT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얘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몸을 딱 기대면 여기 잘 보시면 팔꿈치 요 주름이 접히는 곳이 팔이 접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 전에 얘를 한번 펴보시는 거예요. 펴면 이두의 힘이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뒤로 기대신 상태에서 팔을 접대 팔꿈치가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 구간까지. 그래서 팔꿈치가 접혀진 상태에서 시작하고 넘어가지 않는 구간까지.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범위가 줄어드는데, 범위가 줄어들어도 팔이 안 펴지고 팔꿈치가 안 움직이는 이 구간까지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하시다 보면은 사람은 전부 다 오른팔, 왼팔 이 손목의 해외 해내 각도도 다르고 힘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지치는 쪽이 생겨요. 그래서 먼저 지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먼저 지치는 쪽이 범위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서 팔이 더 계속 펴지려고 하고 팔꿈치가 더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약한 쪽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셔야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약한 쪽이 움직이는데 계속 움직이게 되면 몸이 움직이는데 팔은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은 팔도 같이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짧은 범위, 완전 안 움직이는 범위 가까이 무게를 올려서 운동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본인의 무게에 맞춰서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고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그 범위까지 반복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무게가 무거우면은 거의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로 팔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도 팔이 얘를 세팅하고 나면서 펴지지 않을 정도의 무게까지 하셔서 되게 조금 움직여서도 근육이 자랍니다. 무게를 올리거나 횟수를 반복하면은 범위가 줄어들어요. 물론 뭐 다른 부위죠. 다른 부위, 어깨 개입이나 몸을 움직여서 범위를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근육의 개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물론 뭐 다른 근육의 개입을 증가시켜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두 운동 할 거면 이두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범위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우리가 아마 글리코겐은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탄수화물 섭취하면은 이제 포도당을 바꿔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형태가 이제 글리코겐인데, 사실은 이제 탄수화물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백질하고 지방도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들을 가지고 뭘 쓰냐면, 운동할 때 쓰는, 제가 지금 말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ATP라는 애들을 사용해요. 쉽게 말하면 글리코겐은, ATP가 현금이라면 글리코겐은 은행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적금 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TP를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럴 때 ATP를 쓰는데, 이 ATP라는 애들을 쓸 때 사람 몸은 ATP를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의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ATP라는 애들을 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산소가 필요해요. 물론 산소가 부족해도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산소가 공급되는 거랑은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무게가 무겁게 되면, 무게에 의해서 우리가 무거운 무게를 딱 들게 되면은 외부 무게에 의해서 복강량, 말 그대로 복압의 요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숨쉬기 힘들다는 무게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든다는 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걸 의미하고,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거는 반복을 할 때 이 ATP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다른 근육의 개입을 줄이게 되면은 해당 부위의 힘이 더 빨리 지치게 되는데, 다른 부위의 근육을 늘려서 범위를 늘리면은 ATP의 요구도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디빌딩 다이어트를 할 때는 우리가 탄단지를 다 음식량을 줄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ATP를 만드는 재료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무거워지면은 결론적으로 ATP 생산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근육만으로 하게 되면은 빨리 줄어든다는 건데, 다른 근육의 개입을 늘리자니 ATP의 요구량이 많아지고, 근데 보디빌딩은 이 ATP의 재료 자체가 제한적이게 우리가 음식을 줄이게 되니까 이 ATP 자체를 효율적으로 써서 해당 부위만 최대한 운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을 해서 범위를 제한시켜서 운동을 해도 몸 전체가 개입을 하는 구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운동이라는 거는 역학 무게를 다루는 운동이잖아요. 결국 얘랑 나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가 몸이 넘어가서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덤벨이 나랑 가까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이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ATP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리버스 컬 할 겁니다. 리버스 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첫 번째 운동 설명드릴 때 이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 범위는 한 이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 회내가 되는 각도가 조금씩 틀리죠.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벨을 잡으려면은 더 이상 손목은 돌아가지 않고 이 어깨에서 각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버스 컬 하실 때는 스트레이트 바벨이 아닌 이런 이집바 형태의 이쪽 부분을 잡을 건데, 리버스 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해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의 개입은 회내되니까 줄어들고, 어디가 많이 쓰냐면 상완근, 상완요골근, 쉽게 말하면 이쪽 우리 전완근 하고 이쪽 부분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저는 넣어주고 있고요. 사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환이 왜 중요한지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등 운동 시에도 되게 이점이 많고, 등이 약점이신 분들은 제가 꼭 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환을 운동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설명드리지만 추간기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추간기도 하고 이런 리버스 컬도 하셔야 됩니다. 얘들은 이렇게 잡으시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팔이 이렇게 굽혀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마찬가지 얘도 펴면 힘 풀려요. 그래서 접으신 상태에서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요. 여기까지 가면 보통 얘랑 나랑 이렇게 거리 모멘텀이 있죠. 근데 몸을 넘기면 얘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지키면서, 지금은 무게가 좀 적당한 편이라서 범위가 좀 나올 거예요. 오케이. 네 번째는 해머컬입니다. 해외가 아닌, 아까처럼 회내도 아닌 중립 포지션에서 하기 때문에 이두의 개입보다는 상한 요골근, 흔히 말하는 이쪽 라인을 좀 더 강화시키기에 용이합니다. 첫 종목이 팔이 앞에서, 두 번째 종목이 팔이 뒤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팔이 그립의 위치가 회내, 네 번째 종목은 그립의 위치가 중립,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눠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 운동은 다 똑같습니다. 얘를 딱 잡고 나면 팔이 접혀 있는 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접으시고, 마찬가지 이렇게 드시면 안 되겠죠. 잡으시면은 팔이 여기 접혀 있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고정될 수 있는 범위까지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 무게 핀이랑 나랑 시소를 탄다 생각하시고 속도를 맞춰주시면서 다 펴지지 않고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이 범위까지. 몸은 고정, 팔이 자꾸 퍼진다. 자, 이제 3두 운동 해볼 겁니다. 첫 종목은 라인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입니다. 아까 2두도 팔의 위치에 따라서 자극 포인트가 달라지죠. 3두도 장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두 장두를 타겟하시려면은 보통은 많이 하는 이런 로프 프레스 다운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위치가 몸통의 옆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측드랑 내측드가 많이 개입을 하는 구조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렇게 위로 가죠. 위로. 그러면 이 팔이 위로 갈 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어깨입니다. 어깨. 그래서 장두는 어깨 관절을 지나가기 때문에 어깨 관절이 개입하는 위치, 이런 라잉이나 오버헤드 위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라잉을 하실 때 장두를 쓰신다고 어깨를 이렇게 일부러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깨가 개입하는 팔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어깨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팔꿈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두 운동은 구조가 얘가 좁고 펴지는 거예요.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머신들 같은 경우에는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서서 하면은, 제가 사진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런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얘들도 팔꿈치가 이 패드가 있는 구조가 얘 고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누워가지고 옆에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누워가지고 얘를 넘기면 이 허리에 손을 대고 얘를 넘겨보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허리가 꺾입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잘 보면 팔이 이 위치로 넘어가도 허리가 꺾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허리가 꺾여도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팔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팔 운동을 하면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 범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아까 얘가 좁고 펴지는 거라 했잖아요. 잘 보세요. 왔죠? 그러면 넘기면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범위는 여기가 끝입니다. 여기 끝.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팔이 실제로 접고 펴지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지, 허리가 젖혀지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 장두가 어깨 관절을 지난다고 해서 어깨를 움직이는 거. 두 번째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이두랑 똑같아요. 팔이 다 펴지면 삼두는 힘을 못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정아씨 한 번만 올려줄래? 얘도 똑같이 얹게 되면 아까 팔꿈치 주름 부분, 여기가 굽혀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펴보시면 힘 풀린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굽혀져 있는 위치를 유지하시고 몸은 그대로, 팔은 접습니다. 접다 보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넘어가려는 구간이 생겨요. 그때 밀어주되 다 펴면 힘이 풀리니까, 힘 풀리기 전 이 구간. 그래서 무게에 맞게 범위가 설정되는 구간까지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잡아줘. 그래서 라인 트라이셉스는 이런 부분들만 주의하셔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구독, 좋아요. 야, 3두 두 번째는 케이블 오버헤드, 말 그대로 머리 위에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 팔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기 때문에 장두가 더 많이 개입하는 구조죠.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블 선상에 엉덩이를 잘 기대 놓으시고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무게가 올라가면 배가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프다기보다는 배에 자극이 크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얘를 이렇게 자꾸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 모든 운동이라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얘가 올라가서 얘는 계속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계속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허리가 꺾이게끔 만드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박스를 예를 들면 박스 이렇게 확 내려놓으면 쉽지만 천천히 내려놓으면 이 속도를 제어하면 힘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무게만큼 나를 이렇게 꺾으려는 힘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몸이 꺾이지 않게 버텨주는 애들이 배거든요. 배. 물론 얘가 지금 팔 위치가 장두가 많이 개입하는 삼두 운동이긴 하지만 협력근으로 작용하는 배입니다. 배. 그래서 평상시에 복근 운동을 좀 소홀히 했거나 잘 안 하셨던 분들은 배가 먼저 자극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삼두가 운동이 안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자극이 많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운동을 하면 제가 아까 ATP 설명드렸잖아요. ATP를 쓰다 보면은 찌꺼기가 생겨요. 찌꺼기. 산소 공급이 좀 원활하면은 그 중에서 젖산을 좀 재활용해서 다시 ATP로 쓰는 형태거든요. 근데 자극이 크게 느껴진다는 거는 이 재활용하는 형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부위에 자극이 먼저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ATP 공급이 원활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복근에 힘이 들어온다고 해서 삼두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무게를 올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복을 많이 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가 무게를 올려서 범위가 짧더라도 꽤 오랜 시간 반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협력근의 패턴도 충분히 강화시켜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운동, 머리가 위로 넘어가는, 팔이 머리 위로 넘어가는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이런 운동들이랑 풀오버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실 때 배가 아프신 분들은 복근 운동을 좀 루틴에 포함을 많이 시키셔서 하셔야 얘들도 증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도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서 엉덩이 기대고 이렇게 오시면은 팔이 약간 굽혀져 있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펴면은 이렇게 힘 풀리겠죠. 그래서 이 정도 있다가 몸통은 고정하고 팔꿈치는 고정하고 접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겠죠, 몸이. 그러면 팔꿈치가 넘어가면 몸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구간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팔꿈치가 넘어가기 전, 팔꿈치가 다 펴지기 전 체간 유지하고 팔이 적고 펴진다. 그래서 케이블 오버헤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로프 프레스 다운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 위치가 여기에 있죠. 이 위치에서는 이제 외측두랑 내측두가 많이 참여하는 구조예요. 내측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팔꿈치 안정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에서든 다 참여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프 프레스 다운은 외측두의 비율이 올라가는 운동입니다. 얘들 같은 경우에도 딱 접고 나오시면은 팔꿈치가 여기가 접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축을 한다고 완전히 이렇게 펴버리게 되면 몸이 사실은 이렇게 뒤로 오면서 팔꿈치가 움직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얘들도 잡고 나오시면은 접힌 거 확인하시고 펴셔서 다 펴시면 팔꿈치가 움직여져. 그래서 이 접혀있는 이 구간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팔꿈치 이렇게 다시 움직이려고 하실 거예요. 이때도 삼두의 장력이 실제로 풀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잡고 나오시고 이 범위 체크하신 다음에 펴시고 다 펴지기 전까지 장력을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케이블 킥백입니다. 킥백. 킥백 같은 경우에는 덤벨이 아니라 이런 케이블에서 이용을 하는데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팔에 디테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루틴에 제가 꼭 포함시키는 운동입니다. 얘들은 아까 팔꿈치를 다 펴지 않고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 이 범위까지 하시는 거는 아마 이제 팔 운동을 설명을 계속 보셨으면은 이해가 가셨을 텐데, 얘들은 중요한 게 몸을 이렇게 선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시면은 발가락을 꼬집어요. 이 발가락을 딱 꼬집을 때 보면은 새끼 발가락하고 이 발바닥의 전체 라인에 힘이 조금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체간이 실제로 움직이고 불안정하면은 발가락을 꼬집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제가 얘를 이렇게 뒤로 보내면 무게는 계속 저를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 운동을 잘 하시려면 체간이 잘 유지된 상태에서 팔이 접고 펴지되 이 장력이 존재하는 이 범위까지 접고 펴져야 되는데, 체간이 잘 유지되는 거를 이렇게 아시려면은 이 발의 무게 중심 자체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발이 꼬집는 느낌, 이 느낌이 안 나셔야겠죠. 그래서 얘를 잡고 나오신 다음에 앞으로 기울여 보시면은 아까 발이 불안정한 꼬집는 느낌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안 날 정도로 서신 다음에 숙이시는 거예요. 인사하듯이. 인사하듯 숙일 때도 발에서 무게중심이 안 바뀌게요. 그 상태에서 펴시는데 얘도 억지로 이렇게 다 펴면은 이렇게 몸이 앞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유지되는 범위까지 발의 무게중심과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는지 이렇게 이어가셔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팔 운동 8가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영상 끝나고 추간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추간기 영상은 저번에 팔 운동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추간기에 대한 내용과 손목에 대한 그리고 손가락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 팔이 잘 안 크셔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렇게 팔의 위치와 그립의 각도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